부교하여 멸진이 무구하니라. 그렇죠, 그죠? 바늘도덕, 그러니까 발등것이 벤거 그 자체는 보면은 안 된 거예요, 그게. 그 잘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소도둑 될 놈을 막아가지고 여기서 그치도록 만들었으니까 괜찮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틀교라 그랬는데요.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교도? 예, 배우는 게 사람을 그 틀에다 맞추어서 지금 맞춰 넣느라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민주시민을 만드느라고 초등학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의무교육으로다가.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학교도 그런 의미일 수 있죠. 그냥 천혜부로 두면은 지 멋대로 클 텐데 이거를 딱 틀에 맞춰서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서양에도 이 교육을 처음 이 일반 국민 교육을 한 게 뭐냐 하면은요. 저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을 공장 노동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기계를 못 돌린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 교육이 활성화됐죠. 예전에는 다 귀족이나 뭐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이나 하던 공부를 누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학계의 대의는 복종하지 않는 것을 형벌로 교화시킴, 딱딱하고 거친 음식을 잘근잘근 씹어서 영양소로 삼음, 사회학을 적절히 교화하는 일 등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효사에서는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그것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요, 요 놈하고 요 놈은 형벌을 받는 놈이고요, 요 안에 있는 놈들은 형벌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놓고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놓고서. 요 강하잖아요. 저 강도가 강하죠. 요 유약한 사람들은 그럼 얘를 어떻게 교화를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유약하긴 하지만 공권력이라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화를. 그런데 하다가 딱딱한 걸 씹다가 잘못 씹으면 예, 자기 이빨이 부러지는 수도 있죠. 잘못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초구에 형틀에 매어서 발꿈치를 벤다. 허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글자부터 봅시다. 예, 구는 신, 예, 발에 싣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집신, 가죽신, 예, 의 뜻이 있습니다. 교는 요즘은 학교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화전을 찾아보면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장교, 군부대, 군영, 울타리, 찾고, 예, 다리, 헤아리다, 따져보다, 수를 세다, 가르치다, 본받다, 모방하다, 비교하다, 조사하다, 교정하다, 바로잡다, 갚다, 보복하다, 빠르다, 신속하다. 와, 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그죠? 학교 빼고는 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이 가운데, 예, 죄수를 가둘 때 쓰던 형틀이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이 글에서 잡아매다라는 뜻과 형틀이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는 쓰였다. 예. 멸은 없앤다. 예. 멸망시키다 하면 없앤다는 얘기죠. 지는 발꿈치입니다. 요 글자도 지자는 요거 뭐 별로 쓰이지 않는 글자예요. 이런 글자는 굳이나 외우려고 할 건 없는데 이 한자도 요 오래 하다 보면은 척보고 옮길 수 있어요. 척보고 옮겨져요. 왜냐하면은 이걸 무대기로다가 인식을 하면 되거든. 발족자에다가 그칠지자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옮겨 쓸 수 있어. 처음 배울 적엔 요 획수 하나하나가 다 틀리는데 그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예, 그냥 글을 외울 때 무대기로 외워요. 그러면 충분히 옮겨 써집니다. 처음엔 잘 안 돼도. 예. 그래서 초구의 이야기는 형틀에 메어놓고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준다. 허물이 없도록 한다. 허물이 없도록 한다. 잘못되지 않도록 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자울이라는 게 아까 있었는데 이 바자울은 이 주석에 갈대나 수수깡 같은 걸로 울타리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왜 쌀이대 같은 걸 가지고 엮어가지고 울타리 만들고 그랬었죠.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건가 봐요. 근데 이 효사에는 몇 가지 형벌이 나옵니다. 초구에 발꿈치를 벤다, 유기에는 코를 벤다 라고 하는데
코 베는 일보다 발꿈치 베는 일이 어떻게 더 약한 형벌인지에 관하여서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코 베는 게 발꿈치 베는 어떤 게 더 좋은지 더 약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예전 형별에 명예형을 더 치욕적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범하지 않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작은 죄일 때 형벌을 받으면 재범하지 않는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발의 자유를 얻는다. 다시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징계를 받는다. 어디야? 이후부터 스스로 경계하면 탈을 면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이는 요자는 이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뒤유자예요. 라고 하여 작은 징계로서 큰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러니 허물이 될 것이 아니다. 혹은 허물이 없도록 한다. 뭐 두 가지 다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역 중지공께 문헌전에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남음이 있고 선하지 않음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남음이 있다. 다 알죠? 적선지간은 필요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여 앙하나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불선은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자랑을 하려고 해서 자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천리 밖에도 드러남이 있다. 똥싼 종이 아무리 꼭꼭 싸봐라 냄새 안 나나 하는 이야기하고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반인에게는 작은 범죄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경계하고 지도자에게는 일벌백계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큰 사태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또 너무 엄격하면 폐단을 낳고 느슨해도 규율이 서지 않으니 적당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 어느 선인지는 쉽지 않죠.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도 울렁증이 생기고 너무 느슨하면은 기강이 안 서고 그렇습니다. 요 상은 효사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효사하고 이 상사는 시간 차이로 최소 500년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공자가 썼다고 말해도 500년 차이가 나고 학교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춘추 전국시대가 있잖아요.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그 이후 전국시대의 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시빅들이.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저작은 아닌 것 같다. 뭐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지만 제 생각에도 시빅은 한 사람의 저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걸 썼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활 구교멸지는 앞에 한 말이 뭐냐? 걷지 못하게 하는 거다. 불행예라. 걷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걸 안 배우면 또 이것도 불행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걷지 못하게 하는 거다. 행은 걷다. 갈치자하고 같은 말이죠. 걷지 못하게 하는 거다. 상에서 말합니다. 형틀에 메어놓고 발꿈치를 벤다는 말은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형벌을 받는 모습은 초효와 상효에서 보입니다. 다른 효에서는 형벌의 대상과 형벌을 시행하는 자들의 대립관계, 그 진행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기효에 서부호대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무슨 자죠? 비예요? 코비자죠. 멸빈이 무고하니라. 서부호대. 씹을 서자. 피부 부자요. 살갗 부자요. 그 다음 멸할 멸자. 코비자. 뭐예요? 얘를 씹어야 되는, 씹는데
설 씹은 거예요, 지금. 꽉 씹지 못하고. 예. 어떻게 해요? 넓적다리를 콱 물었는데, 확 물었으면 얘가 아예 꼼짝 못하는데, 대충 물어서 코를 물어뜯긴 격이야. 코를 물어뜯긴 격. 그 얘기입니다. 유기에서 말합니다. 피부를 물었으나 코를 다쳤다. 슬쩍 징계를 하다 코를 물렸다. 다만 허물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개의 모습을 입으로 놓고 보면 아랫니가 될 테고 신체로 비유한다면 이 부분은 허벅다리가 됩니다. 예, 사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기 잡느라고 사정하잖아요, 그죠? 무슨 정권에 맡기거나 뭐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은 예, 감사팀이 돌아다니고 뭐 그러죠. 단단히 마음 먹고 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적폐청산하는데 사정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다. 적당히 법이 안 쓰고 그때 기분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기분대로 하면. 일제에 부역한 자들을 청산하는데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실패했죠. 요즘 말로 하면 적폐청산 과정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만 그 덫에 안정이 걸렸다 정도로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그죠? 막 광풍이 부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권 주자가 걸려드는 거지. 지금 그런 정도의 경우다. 상대를 물다가 내가 다쳤다. 예. 부드러운 허벅다리에 코를 묻을 만큼 깊이 깨물었으니 내가 남을 물려면 나도 당할 수 있다.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된다. 그러나 상대가 강하지만 핵심을 찔러서 처리하면 달이 없다. 유기는 유로서 초구 강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코를 다칠 정도로 일거에 꼼짝 못하게 깨물어야 한다. 유기는 어금니격이다. 고로 꽉 깨문다. 육삼은 앞니다. 앞니에 비유할 수 있다. 고로 점에서 2호를 얻으면 만이는 약간 엄하게 다스려도 무방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활 서부멸비는 승강례라. 승은 올라탔다는 말입니다. 승은 올라탔다는 말이고요. 지금 예, 넓적다리를 깨물다가 코를 물어뜯겼다. 강한 놈을 물다가 지금 자기가 다친 꼴이다 요 소리입니다. 자기가 다친 꼴이다. 예, 강한 놈을 물다가 자기가 다친 꼴이다. 상에서 말합니다. 넓적다리를 물었다가 코가 깨졌다는 말은 초구를 제압하려 했기 때문이다. 제압하려다가 예. 어쨌든 그런데 다치긴 하지만 공권력이니까 이기긴 이겨요. 그러니까 허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설 물다가 다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6.3입니다. 석육하다가 우독이니 소린이나 묵으리라. 예, 선은 씹는다는 말이고요. 예, 석은 예, 말린 고기입니다. 말린 고기. 그러니까 건어물 딱딱한 고기. 그러니까 마를 오징어 뒷다리, 뭐 마르종어 다리, 뭐 이런 이 정도 생각하면 되죠. 서석육하다가 우독이니 독을 만났으니 조금 인색하나 허물이 없다. 예, 결국은 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는 자기 때문에. 얘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얘를 지금 물은 거죠, 그죠? 얘는 뭐 얘를 물은 거예요, 지금. 석은 독과 합하여져서 심한 독, 예, 석독. 육과 합하여져서 석육이 됩니다. 예, 썩은 고기 혹은 마른 고기는 요즘 말로 하면 청산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회로 말하면. 이런 예는 요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정의사회 구현을 깃발로 삼천교육대가 운영되었고 일제가 패망한 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썩은 고기는 이런 잘못된 일들일 테고 독은 그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6.3은 입으로 치면 앞니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세 번째 효는. 요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네.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는 입안에 있는 사물이고요. 입안에 있는 사물이고. 예, 얘들 둘은 이빨, 아랫니. 얘는 윗니. 이거는 턱. 그래서 얘를 딱 먹어버리면 빈입이 됩니다. 빈입이. 예. 빈입이 됩니다. 입결로 변하죠. 빈입이 됩니다. 지금은 입안에 뭐가 들어있는 상태고. 6.3은 입으로 치면 앞니 끊어내는 역할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양에게 형벌을 가하다가 반항에 부딪혔으니 얘가 지금 얘를 지금 치다가 부딪혔으니 형무소에서 여기서 이제 그 얘는 형무소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건 아니고 나가기만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지금 이제 이런 정도 협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조금 체면을 잃는 경우는 있으나 큰 허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6.3은 바른 위치도 아니고, 그죠? 부정이고, 이 판에서 일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저 그냥 옥리 정도다. 형무소로 치면은 형무소 그냥 뭐, 요새는 뭐라 그러나 몰라요. 옛날 간수, 지키는 사람 정도다. 그 형무소 소장, 이 정도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과거의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를 추진하다 거센 저항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한 반민특위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지금도 일제 청산 안 했다고 난리 치잖아요. 그죠? 친일 임명사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죠. 그게 참 답답하긴 해요. 그걸 어떻게 좀 정리가 끝나고 좀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안 돼 있고, 제천도 약간 영향이 있었죠. 옛날에 반야월인가 누구 여기 제천으로 모시려고 그러다가 막혔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우독은 밥을 먹는 입으로 치면 식중독에 걸린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척결할 일로 치면 큰 저항에 부딪힌 경우입니다. 요즘 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이 경우다 싶습니다. 요새 이제 다른 게 나오니까 그건 조용해졌어요. 언론이 그래. 막 뭐 미친 것처럼 그러다가 뭔가 큰 게 하나 딱 나오면 그만 조용해져요. 조금 인색하나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 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편안히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 자체가 크게 잘못되겠나? 잘못되지 않는다. 그 정도의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상활. 위에 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독은 독을 만났다는 것은 저항에 부딪혔다는 것은 위부당예라. 얘가 지금 이 일을 추단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힘이 좀 모자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독을 맞는다는 것은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6.3은 의미로서 부중부정이다. 조금 큰 걸 물었다. 지금 얘가 지금 얘를 물었거든. 자기보다 큰 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구사는 서간체하야 득금시나 이간정하니 기라리라. 여기서요. 요 글자는 주역 배우는 사람은 모르지 않는 글자입니다. 중천 건께 건자거든요. 이거를 말린다라는 의미로 쓸 적에는 얘가 발음이 간이 됩니다. 말린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저 건오징어는 간오징어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건오징어라고 쓰죠. 건오징어가 이 글자 써요. 근데 거기서는 건오징어라고 하는데 간오징어가 돼야 맞는 거야, 원래는. 말린다. 예. 그러니까 채인가 장가 이것도 채죠. 예? 뭐가요? 구사예요, 구사. 위에가 또 있어요. 위에 또 있다고. 그 다음에요. 이 채자가 요게 좀 이제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한참 하려고요. 예. 채는 그 뜻이 뼈에 붙어 있는 마른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뼈다귀처럼 말린 거 뭐 갈비 뭐가 있나 그런 게 하여간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옛날 걸량이라 그러죠, 그죠? 여행할 때 가지다니는 음식 아마 그 중에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그 뼈에 붙어 있는 그 딱딱한 고기를 씹다가 쇠 화살촉을 얻었다. 화살촉이 맥힌 거를 꽉 씹었다. 예. 어렵게 바르게 하여야 이롭다. 요 간은 어려울 난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요 간자는요, 어려울 난자 있죠? 어려울 난자하고 요 간자는 예, 뜻이 같습니다. 근데 간자는 우리가 많이 안 써요. 예, 난은 많이 쓰는데. 이제 간난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간난. 아주 어려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습니다. 어렵게 바르게 한다면 길할 것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요 채는 강의자전의 내용을 빌려보면 운해에는 장사절이라고 하여서 요 장사절 요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강의자전을 보시면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열리나? 아니 인터넷이 안 돼서 안 열리겠구나. 발음 기호가 있는데요. 발음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장자 써놓고 사자 써놓고 절하고 써놓는데 요건 뭐냐 하면 앞에 글자의 그 발음 하나, 뒤에 글자의 발음 하나, 요걸 합쳐서 발음이 난다. 요 표현입니다. 근데 요 표현이 400년 전 강의전에 중국에서 만든 사전인데요. 지금 우리 발음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게 더러더러 있긴 하지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얘는 발음이 자가 됩니다. 자가. 발음이. 정운에는 조사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음은 요 재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서 젠지 잔지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요 안 보이는 물음표에는 지금 어떤 글자가 써 있냐 하면요. 요렇게 생긴 글자가 써 있어요. 요 글자는 예, 쪼출종자입니다. 쪼출종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쪼출종자를요. 쪼출종자를. 중국어 발음과 우리 발음의 차이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강의자전의 발행 연도가 중국 청나라인 1716년입니다. 지금부터 300여 년 전 자료임을 감안해야 할 겁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는 자와 폐라는 발음이 보입니다. 주역 대전을 살펴보니 대체로 발음이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작은 책, 소강출판사 책에는 채로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채로. 그리고 필사본 주역에는 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제 공부할 때 적어놓은 가필에는 채로 발음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적어놨는가 봐요. 거기에다가 빨간 펜으로다가 채라고 적어놨더라고. 책을 다시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정인 걸 알고 우선은 채라고 읽고 지나가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요거는 다른 지회 선생님들이나 하고서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 저 혼자는 더 이상 판단은 안 써요. 그래서 이게 발음은 채가 될지 자가 될지 재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채라고 발음하고서 넘어가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면 안 잃어버려요. 더 오히려
두 가지 다 그냥 기억나요. 예. 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 글자를 우리는 둔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준이라고 읽습니다. 그런 글자들이 가끔 있어요. 예.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 예. 그런 글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괴도 우리는 발음을 괴라 그러는데 이걸 쾌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쾌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문 글자는 이게 걸괴자거든요, 이게. 예, 걸괴자인데 이거를 저 단촌 선생님이 쾌라 그래요. 이걸 쾌라 그래서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다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쾌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넘어가야죠. 우리는 그런데 괴라고 합니다. 괴. 가는 하늘 마음을 가리킬 때는 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이라는 말이 뭐냐? 하늘이 아니고 하늘 마음입니다. 하늘 마음. 주역 중천 건괴를 말할 때는 건입니다. 다만 말은 말린의 뜻일 때는 간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물론 건어물, 건오징어를 말할 때는 우리가 건이라고 하지만 요것도 원래는 간이라고 해야지 옳은 겁니다. 간채는 먹다 남은 뼈에 말라붙어 있는 고기라고 말하면 될 겁니다. 대단히 하찮은 것이지만 씹기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구사는 입안에 씹힐 거리입니다. 요놈. 예. 이렇게 하찮은 것을 우물거리다가 여기서 쇠화살촉이 나왔다. 금시다. 금은 황금이 아니고 금이 그냥 쇠입니다. 이게 뜻밖의 행제를 한 거냐? 아니면 다만 영문모로 깍깍 씹다가 이빨 부러진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잘 씹어서 소화를 시키면 길한 거고, 이걸 잘못 씹어서 이빨이 부러지면 산통이 깨진 거고. 아마 요게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같아요. 지지를 못 받으면서 한번 씹어놓고는 욕먹고, 한번 씹어놓고 욕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요 상황이 홍준표 상황이에요. 그죠? 뭐가 좀 씹어보려고 한번 딱 입만 열면 욕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욕 먹는 거 그렇다 치는데 이쪽에서도 별로 지지를 못 받아. 예, 딱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 간은 난과 같은 뜻입니다. 간난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괴롭고 고생스러움을 말합니다. 예, 요 정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 정도 뜻이 많습니다. 요 정도 곧다, 정조, 정절할 적에는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죠. 예. 입안에 들은 것이 고기인 줄 알고 깍깍 씹지 말고 살살 골라내며 어렵사리 조심하여 씹는다면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얻음이 있을 것이다. 결국 그걸 얻는 것이 길한 것이다. 예. 쇠화살촉에서 쇠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화살은 강하고 곧은 물건입니다. 굳세고 강하게는 형벌을 집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요놈 씹는 겁니다. 요놈. 얘들이 다 매달려서. 그지? 여기서 얘들이 다 매달려서 얘를 씹어야지. 적당히 씹다가는 이빨만 부러지니까. 상활. 이간정길은 미광리라. 앞에서 말한 그 말은 뭐냐? 이건 해놓고도 욕먹는 일이다. 그죠? 빛나는 일이 아니다. 광날 일이 아니다. 왜 뭐 잘하면 광낸다, 뽐낸다 그러잖아요. 광낸다 그러죠. 뽐낼 일이 아니다. 미광리다. 어렵고도 바르게 해야 이롭고 길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광채가 나지 않았다. 기껏 일해놓고서 아직은 결과 드러나서 잘했는지 뭐 잘못했는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예. 물론 어렵게 바르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빛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입안에 장애물이 없어지니 즉 이깨가 간깨로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얘를 이렇게 먹어버리면
입안은 빈 거고 소화시키는 건데 못 시키면은 결국은 소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소린이 하나 이제 하는 거니까 그죠? 어렵게 하는 거죠. 어렵게. 쉽게 저기 상황을 종지짓는 건 아니고요. 미왕이다. 변하면 살래 이가 된다. 예, 이게 이렇게 바뀌면은 산뢰 있게 예, 입을 의미하는 괴가 됩니다. 아까는 입안에 뭐가 들은 의미가 되는 거고 지금은 입을 의미하는 괴가 됩니다. 이는 성인이 세상 만물을 양육하는 것이다. 씹어서 합하면 있게다. 이는 입이다. 입은 화복의 관문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말이 많으면 화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여기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을 넘기면 그렇겠죠. 201811 오늘이 며칠이에요? 19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